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신에서 겁재에 대한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겁재라는 것은 재성구역에 가서 노는 것인데 보통 비견과 겁재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재성구역에 가서 노는 것은 겁재이고 관살구역에 가서 노는 것은 비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목일간은 을목이 있으면 겁재가 있는 것입니다. 병화일간은 정화가 있으면 겁재가 있는 것이다. 천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무토일간은 기토가 있으면 겁재가 있고 경금일간은 신금이 겁재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계수가 겁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을목일간은 간목이 겁재이고 정화일간은 병화가 겁재이고 이런 식으로 신금일간은 경금일간이 겁재입니다. 계수일간은 임수가 겁재인데 겁재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이론 공부를 우선 하고 그 특징을 알고서 자기 사주에 이제 겁재를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겁재는 재성구역에서 논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비견은 관살구역에 가서 놀고 겁재는 재성, 재물과 영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구역에 가서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을 겁재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겁재는 내 영역에서 머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어느 공간이 있으면 옆에 사람을 이제 비견 또는 겁재라고 보는데 겁재라는 것은 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살이 있으면 관과 정관, 편관이 있으면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겁재가 있으면 관살이 있으면 내 집에 허가 받고 왔다는 것은 내가 세를 받는 임대업자, 세경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살로 정관이나 편관으로 겁재를 제하지 못하면 나의 경쟁자이며 또는 사람을 내보낼 사람이다. 다른 말로 구조조정할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겁재를 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살이 재성의 생조를 받지 못하면 겁재를 제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겁재는 재관으로 재생관으로 겁재를 다스리면 사람이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겁재를 다스리려면은 재생관이나 재생살은 비견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생관으로 겁재를 다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관으로 겁재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재성이 없이 겁재를 다스리면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안 된 겁재로 관살이 겁재를 다스리면 사람을 쳐낸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없고 외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겁재를 다스리지 못하면 구물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보통 사주를 볼 때 지지에 있는 겁재는 근이라고 읽습니다. 보통 왕세강약으로 근이라고 하고 천간에 있는 겁재를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을 잃게 되고 또는 영역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동이사를 가는데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또 구몰이라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자식과 이별을 하거나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겁재를 다스리지 못하면 구몰 현상이 그래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겁재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주들은 겁재가 오면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을
기운을 설화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겁재라는 것은 인성의 지적 능력을 가져가는 겁재도 있지만 설기시키는 겁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겁재는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간이 겁재를 생하여 관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겁재가 상관을 생하거나 뭐 이게 관살이 거꾸로 와서 겁재를 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보통 인원 구조 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겁재가 있고 관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겁재에게 내가 쓰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2인자로 살아야 되고 종업원 팔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종업원 팔자가 좋겠다. 자기가 사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산을 잃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보통 관살운이 와서 겁재를 다스리면 개업이나 쥐 상승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살이 겁재를 제하면 재성이라는 영역이 생기게 되고 또는 재생관을 해서 쥐나 어떤 권한이 상승이 벌어지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그래서 관살이 이제 천간에 비겁을 제하거나 월령에 이제 비겁을 제할 수 있으면 재가 살아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려면 눈이 잘 돌아가야 되고 육신 상생상극이 머리에서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주를 보는데 쉽겠죠. 아홉 번째는 겁재가 재성을 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역에 겁재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겁재가 재성이 없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라는 것은 항상 요점을 해보면 재생관으로 겁재를 다스려야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겁재는 육신의 작용에서 말고 격국에서의 겁재 작용은 이제 격국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저같이 정인격 같은 경우에는 사월의 기토 정인격 같으면 무토라는 것은 격을 지켜주는 격의 구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겁재가 꼭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겁재는 항상 나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나보다 영역을 차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겁재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인격은 비견이 격을 지켜주고 정인격은 겁재가 격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상관격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가격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재격에 겁재가 있으면 재생관을 하기 위한 재라는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격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겁재에 대해서 육신의 작용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겁재는 겁재가 보이는 순간 재생관이 봐야 되고 인성의 동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겁재 하나만 가지고 재물을 잃는다든가 돈을 꿔주면 못 받느니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겠고, 그 관살의 작용에 따라서 겁재의 역할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겁재가 왕한데 뭐 이렇게 일간하고 겁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왕한지 내가 주도권을 가졌는지 겁재가 주도권을 가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겁재를 보고 안 좋다. 나는 내 사주에 열어보니까 겁재가 있어가지고 너무 안 좋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